새벽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골의 아침입니다. 70살의 한이솔은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혹겹의 점퍼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허리께부터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어요.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이솔은 발밑에 치이는 작은 풀꽃 하나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이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남들은 외롭지 않으냐고 묻지만 이솔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고사리며 아침 이슬을 머금은 둥굴레가 그녀에게는 가장 다정한 말동무였습니다. 그래, 밤새 별 탈 없었구나. 기특도 하지. 이솔은 허리를 굽혀 도라지 싹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흙을 만진 탓에 마디가 굵고 투박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손끝은 누구보다 예민했습니다. 땅의 진동을 느끼고 식물의 숨소리를 듣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솔은 과거 조경계에서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꽃을 피워 국내 최대 규모의 푸른 숲수목원을 일궈낸 장본인이었죠. 남편과 함께 돌 하나, 흙 한 줌까지 직접 옮기며 정성을 쏟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모든 권리를 기증하고 조용히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부귀영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숲에서 쉼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욕심 없이 필요한 만큼만 약초를 캐어 팔며 지내는 지금의 소박한 삶에 그녀는 깊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오두막 앞에는 오랜만에 아들 상우가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솔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푸른 숲수목원 말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목원의 상징이자 이솔의 분신과도 같던 고목들이 하나둘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남편의 유해를 뿌렸던 천년 향나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에 이솔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나무들이, 내 아이들이 죽어가다니. 평온했던 이솔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수목원이라는 이름이 가슴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시는 몸을 이끌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그곳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이솔은 벽에 걸린 낡은 약초 가방을 다시 고쳐 메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식물들이 보내는 간절한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산골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수목원을 뒤덮은 불길한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내려와 이솔이 도착한 곳은 시골 외곽의 푸른 숲수목원이었습니다.
낡은 배낭을 고쳐 메고 정문 앞에 선 그녀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금색 간판과 세련된 유리 건물이 들어선 입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지게로 돌을 나르며 세웠던 소박한 나무 울타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솔은 서둘러 수목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매표소 앞에 서기도 전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솔의 낡은 운동화와 흙이 잔뜩 묻은 바지를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곳은 유료 관람 구역입니다. 등산로로 착각하신 모양인데 다른 데로 가시죠. 이솔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안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보안 요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솔은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집과도 같은 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든 것은 정문 너머로 보이는 숲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목원 안쪽으로 고개를 내민 향나무의 잎들이 생기를 잃고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솔은 코끝을 스치는 불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흙내음이 아니라 과하게 뿌려진 화학 비료와 썩어가는 뿌리의 비명이 섞인 냄새였죠. 겨우 입장권을 끊고 들어선 수목원 내부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이솔의 눈에는 식물들의 고통이 훤히 보였습니다. 뿌리 깊은 고목들은 숨이 막히는 듯 줄기가 비틀려 있었고 억지로 개화 시기를 맞춘 꽃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솔은 가장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단풍나무 아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굳어버린 땅을 손가락으로 파헤치자 차가운 습기와 함께 독한 약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얼마나 답답했을꼬.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에 상처난 밑동을 어루만지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 만지지 마세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배유정 팀장이 눈을 부릅뜨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총지배인 강도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솔은 흙 묻은 손을 채 닦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이 나무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흙 속에 독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솔의 말에 배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도훈은 시계만 쳐다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솔은 그들에게 나무의 병명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은 이미 이솔을 이상한 노인으로 단정 지은 뒤였죠. 수목원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이솔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들의 비명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데 정작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관리자들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솔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완고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죽어가는 숲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배유정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적막한 수목원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위에 있던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솔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며 부러진 전정가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처음 수목원을 세우며 선물했던 소중한 가위는 힘없이 두 동강이 나 있었어요. 이건 그냥 가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나무들은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솔이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배유정은 불결한 것을 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죠. 곁에 서 있던 총지배인 강도우는 한술 더 떠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자꾸 영업 방해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와서 흙을 파헤치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후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이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솔은 발버둥 쳤지만 나이든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녀의 발이 바닥에서 떠오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이솔은 결국 정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품격 떨어지게 정말. 배유정의 독서를 끝으로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솔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낼 기운조차 없었어요.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맺혔고 부러진 가위는 그녀의 마음처럼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시들어가는 나무들의 신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죠. 이솔은 수목원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조경가였다 해도 지금의 그녀는 그저 냄새나는 약초꾼 노인일 뿐이었어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저 거대한 성벽을 뚫을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죽어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솔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나무들을 떠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의지를 집어삼키려 했죠. 그렇게 한참을 울먹이던 이솔의 시야에 담장 밑 작은 틈새가 들어왔습니다. 수목원 안쪽의 배수로와 연결된 좁은 구멍이었어요. 그 틈 사이로 시든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실려 이솔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잎사귀 뒷면에는 기이한 검은 반점이 피어 있었죠. 이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독성 물질의 흔적이었어요.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잎사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서늘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살리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솔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과연 이 가녀린 노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이솔은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검은 반점이 박힌 잎사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일어설 줄 몰랐죠. 그때 굳게 닫혔던 수목원 쪽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앳된 얼굴의 정원사 서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주위를 살피더니 이솔에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이솔이 쫓겨날 때 유일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안타까워하던 막내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솔은 서아의 따뜻한 손길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나무들이 울고 있어. 저 나무들은 지금 영양제가 아니라 숨구멍이 필요한 거란다. 이솔은 서아에게 담장 너머로 보았던 증상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 뿌린 과한 비료가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죠. 서아는 이솔의 전문적이고도 깊이 있는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은 무조건 비싼 약만 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나무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이솔은 서아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아에게 밤에 몰래 배수관을 열고 맑은 물로 독소를 씻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서아는 두려웠지만 시들어가는 생명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날 밤 서아는 이솔이 알려준 대로 수목원 구석구석에 막힌 물길을 틔워주었습니다. 이솔 역시 담장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무들과 소통했습니다. 기적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거뭇하게 죽어가던 천년 향나무 끝에서 맑은 수분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자 수목원의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쪽문 틈으로 이솔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의 빛이 이솔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목원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밤사이 서아가 이솔의 지침대로 정성껏 물길을 열어준 덕분이었죠. 거뭇하게 죽어가던 천년 향나무의 잎사귀 끝에 맑은 이슬이 맺히고 희미한 초록빛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솔은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목원의 격을 따지던 총지배인 강도훈과 배유정 팀장이 화려한 수행단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가 스스로 회복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비싼 영양제를 투입한 결과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이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정문을 열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유정은 이솔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안 요원들 뭐해요? 당장 끌어내지 않고. 이솔은 피하지 않고 강도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죠. 지배인님, 나무를 살린 건 당신들의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뿌린 그 독한 비료가 이 숲을 죽이고 있었어요. 강도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우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고급 자재만 사용합니다. 이솔은 품속에서 어제 배수로 틈에서 주었던 검은 반점이 박힌 잎사귀와 썩은 뿌리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고 나무의 숨통을 조이는 저급한 저가 비료의 흔적이죠. 이 장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공시된 성분표와 대조해 볼까요? 이솔의 단호한 태도와 구체적인 지적에 강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배유정 역시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수목원을 배경으로 거대한 진실과 추악한 욕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솔은 낡은 점퍼 차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거대한 거목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목원 광장의 소라는 극에 달했습니다. 강도은 지배인은 안색을 붉히며 이솔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보안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세요. 보안 요원들이 이솔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목원 입구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수목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재단 이사장 상우였습니다. 강도은과 배유정은 사색이 되어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웬 노숙자가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곧 정리하겠습니다. 강도은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상우의 눈은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이솔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수목원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은과 배유정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죠. 이솔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강도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반점이 박힌 잎사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 자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저가 비료를 썼습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시죠. 막내 정원사 서아가 용기를 내어 강도은의 서랍에서 몰래 챙겨온 진짜 관리 장부를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비료값을 부풀려 챙긴 횡령 내역과 나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강도은 지배인, 배유정 팀장. 당신들이 내 나무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이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탐욕에 눈먼 자들을 향한 단호한 처벌뿐이었습니다. 강도은과 배유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수목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오만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과 상처받은 나무들의 신음뿐이었습니다. 이사장 상우는 여전히 어머니 이솔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 맺힌 피멍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수목원이 커지는 것에만 급급해서 정작 어머니의 마음과 나무들의 아픔은 살피지 못했어요. 이솔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원망의 마음보다는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한 아들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상우야, 용서는 나무들에게 구해야 한단다. 저 아이들이 숨통이 막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하지만 내가 왔으니 이제 됐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게야. 그때 저만치 서 있던 막내 정원사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회장님, 제가 더 빨리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솔은 서아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아의 어린 손에 묻은 흙이 누구보다
고귀해 보였어요. 아니다, 서아야. 내가 내밀어준 그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단다. 나무를 살리고 싶어 했던 내 진심이 결국 이 숲을 구한 거야. 이솔은 서아를 수석 정원사로 임명하며 수목원의 모든 식물을 돌볼 정권을 맡겼습니다. 배유정이 그토록 강조하던 격은 이제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생명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정의되었죠. 그날 오후 수목원에는 은은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독소와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대지를 촉촉이 적셨어요. 이솔은 빗소리를 들으며 천년 향나무 아래 섰습니다. 아들과 서아,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직원들이 함께 나무 주변의 돌을 고르고 흙을 보살폈습니다. 비는 차가웠지만 그곳을 감싸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해와 멸시로 얼룩졌던 시간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뿌리내리고 있었죠. 이솔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 숲은 다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수목원을 뒤덮었던 무거운 안개는 걷히고 이제 푸른 숲에는 맑은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이솔은 다시 낡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산속으로 숨어들기 위한 발걸음은 아니었죠. 그녀의 곁에는 수석 정원사가 된 서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수목원은 이제 전 세계 조경가들이 찾아오는 배움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분수와 조각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야생화들이 제멋대로 피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었죠. 이솔은 서아에게 나무의 마음을 읽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가 뿌리 내린 흙을 먼저 보렴. 뿌리가 편안해야 잎사귀도 웃는 법이란다. 서아는 이솔의 가르침을 수첩에 꼼꼼히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솔은 그런 서아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수목원 입구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숲. 이제 그곳은 옷차림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도 뛰어노는 아이들도 모두가 숲의 주인이 되어 공평한 공기를 마셨죠. 이사장이 된 아들 상우도 매일 아침 수목원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는 경영 장부보다 나무의 수간을 살피는 일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어요. 이솔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요. 해질녘 이솔은 남편의 유해가 뿌려진 천년 향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향나무는 검은 빛을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푸른 잎을 뽐내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이솔의 어깨 위로 부드러운 향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을 쉬네요. 당신도 보고 있죠? 이솔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비참함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평생 흙과 함께하며 겪었던 숱한 시련과 오해는 이제 걸음이 되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솔은 이제 압니다. 화려한 꽃잎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진실을요.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손주와 가족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숲에는 평화로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목원의 나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푸른 숨을 내쉬며 새로운 희망을 틔울 것이므려. 흙 묻은 손으로 지켜낸 이 숭고한 생명의 이야기는 숲을 찾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낡은 점퍼 속에 숨겨진 전설적인 장인의 지혜와 생명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생명의 숨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